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국내 대형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자금 관리 담당 직원이 1,88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 여부 심사가 이루어지면서 주주들은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기업 내부 통제와 자금 관리에 대한 의문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영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벽두부터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오스템 사태인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회사 코스닥 23위거든요. 굉장히 큰 회사인데 지금 직원 한 명이 자기 자본금 중에 90%에 해당하는 이제 1,800억 원대를 횡령했단 말이죠. 이게 3개월 동안 회사가 몰랐다고 하던데 가능한 일인가요? 작정하고 속이면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회사의 내부 통제망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지금 회사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77년생 재무팀장이었던 이모 씨가 이 남아있는 금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해서 회사에는 이 돈이 계좌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속였고 예. 사실은 회사 돈을 본인의 주식 계좌나 아니면 개인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해서 마음대로 썼다 이런 얘기인데 예. 총액이 무려 1,880억 원에 이르고요. 예. 이 회사 시가총액이 2조 원에 이르는 회사이고 상하반기 이 회계감사도 받는 회사인데 네. 사실상 이 사람이 A부터 Z까지 자기 마음대로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일로 인해서 전체 소액주주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됐고 예. 거래 정지 상태인데 이게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상장 폐지로 가면 그로 인한 손해도 엄청 나겠지만 거래가 재개된다고 해도 회사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굉장히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주식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장기화될 경우에는 주주들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지금 현황을 좀 보면 이 회사의 소액 주주가 19,000명이 넘습니다. 예. 전체 지분 가운데 56% 가까이를 소액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회사의 주장은 이거예요. 오늘 입장문이 나왔는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본의 91% 이상을 횡령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2020년 기준이고 예. 우리가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 횡령한 금액이 50%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즉 자본 흐름이나 아니면 현금 흐름 같은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상장 폐지될 만한 그런 회사가 아니라고 강조를 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절차상 보면 상장 적격성 심사가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심사로 넘어가게 될 건지 아닐 건지 요거를 보름 안에 결정하게 되니까 아마 21일 안에 이 날짜가 나올 겁니다. 예. 해서 그대로 이 회사를 상장 기업으로 유지를 한다 하면 그에 따라서 회사에 통보를 할 테고 예. 만약에 이 회사가 존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 기업심사위원회로 넘겨서 심사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예. 현재로서는 이 회사가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 기업이고 그래서 업계 1위 업체인데다가 현금 흐름이 좋은 편이어서 예. 유지를 하고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한다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예.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이 문제는 상당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회사 측에서는 어쨌든 현금 유동성이 네.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주들은 계속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회사가 상장 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느냐 혹은 거래가 재개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할 거고요. 네. 이거는 횡령 금액이 전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5% 이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매가 정지될 수밖에 없는 그 규칙에 따른 것인데 네. 주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건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 매매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이렇게 신뢰가 떨어진 회사에 누가 추가로 거래를 하겠느냐. 그러게요. 그러면 기존 주주들이 손을 바꾸고 털고 나올 수 있는 네. 기회가 주가 하락 사라지는 우려도 거잖아요. 좀 커지는 거죠. 결국은 소송 이슈로 비화할 수가 네. 있습니다. 기존의 경영진들이 회사를 제대로 관리해 왔느냐. 여기에서 경영진이 혹여 이 횡령 사건에 개입되지는 않았느냐. 이런 시스템의 구멍들을 제대로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묻게 된다면 주주 대표 소송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고요. 예. 이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 이 사람이 지난해 10월에 이른바 파주 슈퍼겜이라고 해서 예. 한번 화제가 됐던 그 그렇습니다.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증시에서 이런저런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내부의 관계자, 외부의 조력자가 있었는지 이걸 들여다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 횡령한 돈으로 뭐 주식 거래를 한 것도 뭐 정황이 포착이 되기도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게 국내 상장 기업 신뢰도에 굉장히 큰 타격인데 일단 오스템이 이제 사태가 불거졌지만 네. 앞으로 증시에도 악재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참 그 예기치 않은 그 후유증이 많은 것이 이 파주 슈퍼개미라고 해서 지난해 10월에 이 사람이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했다 해서 거론됐던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이 예. 있거든요. 이 회사는 이 사람이 여전히 중간중간 매도를 했으나 1% 이상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만약에 회사가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하면 그 1%에 해당하는 지분이 일시에 시장에 풀릴 거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되면 주가가 급락할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 동진세미캠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어제 그제 거의 폭락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반면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업계 1위 업체니까 예. 2위, 3위 경쟁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견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2, 3위 업체들은 어제까지 그래서 주가가 상당폭 올랐습니다. 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에 이 1,800억 원이 넘는 돈을 회사에서 빼낸 이 팀장이 업계 2위 업체 덴티움이라는 회사에 2015년까지 근무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요번에 주가가 올라서 반사이익을 본 그 2위 업체에 계속 다니고 있었다라면 피해 업체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니라 덴티움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네. 한 명의 횡령이 지금 엄청난 역할을 그러니까요. 일으키고 있는 건데 사실 그전에도 기업들의 횡령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회수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한 그렇죠. 5% 미만인데 사실 내부 통제도 부실했고 은행들이 이상 거래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이게 네. 쉽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2012년에 있었던 대리급 직원의 삼성전자 횡령 사건도 보면 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개인이 빼돌렸는데 당시 수법이 상부에 혹은 외부 관계 회사들에게 이 고가의 선물을 보내야 한다라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품위를 회사에 제출을 했고 예. 일을 아주 잘하는 직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회사의 신뢰가 높은 사람, 하지만 본인의 처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횡령을 저지른다는 거, 요걸 기억한다면 글쎄요, 경영진들도 그 마음을 좀 다잡을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를 추진 중이잖아요. 그의 관계사인 에디슨 EV의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걸 면면히 살펴보니까 에디슨 EV 지분을 사들인 투자조합들의 지분율이 크게 줄었거든요. 네. 혹시 여기서 지금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 당국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만 네. 사안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에디슨 EV라는 회사는 에디슨 모터스의 관계사입니다. 에디슨 모터스 측이 4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만든 회사인데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투자 자금 같은 것들을 출납하는 창구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에 6개 정도의 투자사들이 모여서 투자 조합을 이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쌍용차를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에디슨 EV라는 회사가 작년 연초에 주가가 주당 7,700원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 11월 12일에 장중 최고가가 82,400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단순히 비교를 해도 그때 사서 이때 팔았다라고 치면 11배 가까운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난해에 5월에서 7월 사이에 에디슨 모터스 그 강 회장을 비롯해서 예. 기존 최대 주주 주식을 이 투자에 참여했던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입니다. 5월에서 7월 사이에요. 이때 상황의 주식가를 보면 대략 뭐 14,000원 전후한 가격에 대량으로 주식을 사들였다고 하는데 예. 이 주식을 10월 이후에 11월 전후로 대량으로 내다 팝니다. 예. 그러면
14,000원에 사서 10만 원에만 팔았다고 해도 수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때 어떤 규제를 피해갔느냐. 각 회사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었기 때문에 5% 룰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으면 기존 최대 주주보다 훨씬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예. 개별 회사는 5% 이상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공시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지를 알 수 없었고 이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공시가 나온 건 10월 이후잖아요. 예. 그러면 적게 지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존 최대 주주에게 사서 주식을 매각하는 이 과정에 확실히 인수협상 대상자가 되지 않았는데 대량으로 주식을 샀다. 예. 그러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을 하나 제기해 볼 수가 있고 네. 에디슨 모터스가 에디슨 EV라는 이 자금 출납 회사를 만들 때 40억 원을 투자했는데 네. 여기에서 다시 투자를 500억 원을 받아가거든요. 즉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40억 원을 넣고 500억 원을 빼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 주가 조작 혹은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고 네. 적게 내고 많이 빼가는 요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건데 이 두 부분을 지금 자금 시장에서 당국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EV가 사실 쌍용차 인수를 위해서 뭐 투자를 한 거다 뭐 이렇게 해명을 네. 하고 있는데 뭐 회생 계획안도 지금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잖아요. 네 차례나 연기가 된 상황인데 쌍용차 인수에는 문제가 없나요?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네. 원래 일정상으로 보면 10일에 선금을 내고 본계약 체결이 돼야 합니다. 예. 그때 집어넣어야 하는 금액이 전체 인수대금이 3,048억 원이고 10일에 305억 원 정도는 입금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키스톤이라고 하는 이 재무적 투자자가 우리는 이 딜에 참여 안 하겠다고 한 발을 뺐어요. 네. 이쪽에서 조달하기로 한 자금이 대략 1,050억 원 정도인데 예. 그러면 가장 먼저 에디슨이 정말 쌍용차를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고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운영자금 500억 원을 처음에 투자를 하고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이 관리 감독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 법정 관리가 되고 있는 쌍용차는 현재 법상으로는 법원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걸 요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계약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는 건 애초에 이 회사를 인수할 의향이 없었던 것 아니냐. 즉 주가만 높여서 각 예. 주주들이 이 차익만 노리고 예. 결국은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에 대해서 에디슨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주들에 대한 피해 가능성 그리고 주가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예. 금융당국이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계 어찌 보면 이슈인데 공공기관 이사회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법안이 오늘 상임위 문턱을 넘을 예정인데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 사태를 보더라도 어떤 기업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노동이사제가 또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노동이사제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이 회사 경영을 판단하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네. 거거든요. 이걸 공공기관이나 준정부 기관에서 3년 이상 다닌 직원을 비상임이사로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예. 주로 노조위원장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노조의 입장을 경영 판단에 반영시키겠다는 건데 공공기관 공기업은 방만 경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견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 회사에서 사람을 줄인다거나 사업을 줄인다고 하면 반가워하지 않겠죠. 예. 이 부분이 노조의 이익과 맞아떨어진다는 주장이 재계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공기업인데 재계가 무슨 상관이냐 하시겠지만 여기서 시작이 되면 재계까지 일반 민간 기업까지 퍼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의 1, 2등 하는 대선 주자들이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네. 1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게 파장이 좀 크지 않을까 향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법안 통과까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